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체크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름 하계 국정 워크숍 북대하 회의가 폐막됐는데요. 세 가지로 추정되는 시진핑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만 중앙방송이 실린 칼럼 내용을 참고해서 제 생각을 추가하여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대만의 한 중공 전문가는요, 8월 15일 발표한 칼럼에서 중공의 군부에서는 이미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 지금은 공산당 내부에서의 쿠데타가 진행 중이며 종합적으로 보면 북대화 회의, 즉 제가 하계 국정 워크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원로와 퇴저단까지 모인 이번 북대화 회의의 폐막에 따라서 북대화 회의에서 이번에 논의되었던 많은 의제들 중에서 특히 시진핑 처리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이 아무래도 곧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우선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 대만 전문가의 세 가지 방안이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북대화 회의가 폐막되면서 전 세계 이목은 지금 다시 북경의 중난하이를 향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나타날지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북경은 9.3 열병식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지만 이번 열병식의 의미는 2차 대전 승전 80주년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 외에 별다른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미 중요한 행사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행사에 누가 초대되었고 누가 최종적으로 참석할지에 대한 일부 언론의 궁금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도 별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푸틴은 이미 참가하기로 결론이 났고 트럼프는 불참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이도 결국은 눈치 보다가 이미 불참으로 결정이 났죠. 누가 가든 이제는 상관이 없고 김정은이 여기에 참석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굳이 북경 행사에 참석할 이유도 별로 없죠. 예. 가서 얻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이미 조촐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떠버리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20기 제6차 중앙 순시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6개의 성급 및 부성급 지방정부의 감찰 결과가 끝나는 10월 중순이 기대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상당수의 특히 시진핑 파벌 시저진파의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한 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여러 번 방송으로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북경을 장악하고 있는 시진핑의 친위대, 즉 시자진파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지역을 이번 6차 중앙순시조 감찰관이 샅샅이 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미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작년 7월 이후 짱유샤 파벌에 의한 시진핑 군부 세력들을 거물 것부터 차례로 숙청시키고 있다 보니까요. 원래는 이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정면 돌파를 한 건데요. 이는 사실상 앞에서 대만의 중국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반시진핑파 짱유샤 그룹의 군부 쿠데타, 즉 군부 정변이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7월 1일 신장 위구르자 지구 당서기이자 24명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중앙정치국위원이죠. 엄청난 막강한 권력. 그런데 마싱레이, 이 사람의 낙마죠. 그리고 8월 9일에는 중국 외교부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실질적인 중공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외교 담당을 하고 있는 중공의 중앙대외연락부 부장 장관이죠. 류젠차오의 낙마와 같은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이건 시진핑의 당내 핵심 세력이 연이어 낙마가 되기 시작한 건데요. 군부 쿠데타에 이어서 당내 쿠데타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은 팩트이고 보도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공의 관변 언론들이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예. 물론 저도 이렇게 이제 동의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 전문가뿐만 아니고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비슷하죠, 생각들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6차 중앙 순시조의 감찰 결과 보고가 나오게 되는 10월 중순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남들이 잘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열릴 10월 중하순의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4중전회가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6차 중앙순시적 감찰 결과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어쨌든 사중전에는 바로 다음 5년이 시작되는 2027년 21차 당대회, 가을에 10월이나 11월, 이때에 그 당대표를 포함해서 총석이죠. 이런 걸 포함해서 인선이 될 텐데 이 사중전회가 바로 지방 기층 조직 당위원회 위원들을 선별하는 것을 포함해서 차기 지도자 그룹 인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중앙정치국 발표에서는 7월 30일 발표에서는 뭐랬습니까? 경제 문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더 크죠. 자, 이번 2025년 북대화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1인 천하, 황제의 우상화로 치달으면서 대약증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지도자로 악명이 나버린 마오쩌둥을 흉내내왔던 시진핑에 대한 공산당 체제가 타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시진핑을 제거해내는가에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고요. 다시 회고할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8월에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에 전 세계에서 놀랐던 거죠.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 설리반이 왜 중국 국방부장을 안 만나고 오히려 중국 군사의 부주석이었던 짱요샤를 콕 찍어서 짱요샤만 면담을 하고 갔을까요? 이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빠른데 그때도 제가 이 제이크 설리반이 짱요샤가 이미 2024년 7월 3중전회가 끝나면서 군부를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었었고 이게 뒤늦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정보력과 분석이 아주 대단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이크 설리반이 북경을 일부러 방문한 거죠. 실질적으로 2024년 7월에 3중전회를 거치면서 군부는 사실상 짱요샤 그룹에 의해서 소위 준쿠데타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민감한 변화를 용케도 알아챈 거고요. 설리반이 북경에서 짱요샤를 콕 찍어서 국방부 장관도 안 만나고 짱요샤를 만난 것은 그만큼 짱요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되기도 하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이 끝났다는 것을 암시해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후 군부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를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시진핑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을 당시 외쳤던 군사의 주석 책임제라든지 시 주석의 전사가 되길 원한다. 이런 구호, 이런 상투적인 아첨형 발언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작년 7월 이후, 특히 설리반이 왔다간 짱요샤를 만나고 돌아간 8월 이후라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북대하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북대하 회의에서 흘러나오는 루머들 중에는 이미 어제 방송드렸던 원로들과 태자당 그룹 소속 인사들이 참석하여 시진핑 성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군권은 이미 상실되었고요. 당권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고 정부 장악력도 떨어지고 있으며 여러 정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주제인 대만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북대화 회의 이후에 세 가지 시진핑 처리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북대화 회의에서 그 전에 세 가지 공통적인 의견들이 모아졌다. 이렇게 칼럼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이 개혁 개방 시대를 종결하고요. 미중 관계 및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장시키면서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시진핑은 정치적 측면에서 역개혁을 자행했고, 개혁을 거꾸로 했죠. 헌법을 개정하여 종신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셋째, 시진핑이 1대1로 숭한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가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왔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북대화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충 설명을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을 옹립하는 데 지지했던 군부 세력은 왜 시진핑에게 돌아섰을까요? 군부에 큰 지지 세력이 없었던 시진핑을 당시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세 명인데요. 류샤오치의 아들인 중공중앙위원회 겸 재정경제위 부주임까지 한 류유안 상장, 별셋 상장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51년생이고 또 국방대학의 정치위원까지 하고 류야오조라고 하는 상장이 있습니다. 52년생. 그리고 짱요샤, 여기 50년생이죠.
중앙군사의 부주석. 이 세 사람이 시진핑을 당시에 2012년 때 밀어섰는데요. 뭐 자칫 당시에는 보시라이 혹은 뭐 리커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이때 시진핑을 밀었던 군부 세력은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류유안, 류여조, 장효샤 이 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결국 이제 된 건데 시진핑이 웃기는 게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속에 무난히 올랐지만요. 그런데 류유안을 자천시키면서 군부 핵심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류야오조는 결국 지금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효샤를 숙청하려다가 작년에 결국 2024년 7월 삼중전대를 기점으로 오히려 군권을 장효샤에게 강탈당하는 뺏기는 수모를 당했던 거죠. 이후 군권이 반시진핑파로 넘어가자마자 그동안 시진핑과 시자진에게 저항을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당했던 태자당과 원로들이 장효샤 그룹에 바로 합세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한 거죠. 군부에는 시진핑이 장효샤마저 축출했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이 뭐 장효샤라든지 류이나 뭐 류야조를 따르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군 장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마지막 삼총사 중에서 남아있던 장효샤가 열이 받아서 이렇게까지 지지해줬는데 이제 와서 쳐낸다고 이렇게 열받아서 군부 세력이 결국은 장효샤와 결탁해서 시진핑의 독단과 군부의 시자진파들의 오만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한 거죠. 시자진파들은 뭐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가는 낙하산 그 인선이 많았거든요. 열받죠, 이거는 군대에서 특히. 대만 전문가가 제시하는 세 가지 시진핑 처리에 대한 방식으로 다시 소개를 해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시진핑은 10월 중하순에 열릴 예정인 사중전에서 퇴임을 하고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중에서 일부 인원도 낙마시키고 반시진핑 개혁파가 전국을 주도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이 2027년 말 임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 공산당이 또 그런 거니까 체제 유지가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7명의 상무위원들도 똑같이 임기를 마무리하되 차기 21차 당대에서 선임될 차기 지도자 그룹은 현재 상무위원들과 여기에 원로파들이 공동으로 상의하고 중공 총서기를 비롯해서 차기 지도부 인선을 결정을 하고요. 총서기를 비롯한 상무위원은 앞으로는 21차부터는 누구도 연임조차도 할 수 없도록 두 번도 못한다 이거죠.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니다. 이게 뭐 시진핑과 시자진이 지금 얻어 터지고는 있지만 이 반발이 거세서 결국 시진핑이 일부 권력만 내려놓기는 하지만 뭔지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전반적인 권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21차 당대나 차기 지도부 인선에도 깊게 관여한다는 그런 세 가지 방안입니다. 대만 전문가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요, 두 번째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임기를 보장하고 7명 모두 다 시진핑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원로들이 참여해서 차기 지도부를 결정을 하는데 연임이 앞으로는 없다. 두 번도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 의견을 했는데 저는 뭐 별로 탐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시진핑에게 군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이건 뭐 1년 이내에 원로와 장요샤 군부 세력의 연합한 반시진핑 세력은 시진핑에 의해서 붕괴돼서 다시 힘이 제로 상태가 될 것이다. 다 숙청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장요샤는 물론이고 온건파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잖아요. 원자보 총리, 전 총리, 왕영 전 정협주석. 이 사람들은 온건파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금 강경파로 돌아서 있습니다. 장요샤는 뭐 군부 출신이 그렇다 치더라도 즉 시진핑과 시저진파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바로 지금까지 시진핑 파벌들이 했던 것처럼 교묘한 되치기에 당해서 나머지 반대파들이 다 숙청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을 몰아내려면 이번에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되치기에 능하다는 거지. 그동안 시진핑이 수태 많은 그 사례에 대한 위기도 넘어왔고요. 위기 때마다 아주 교묘하게 넘어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뭐 엄청난 내용이 어제 제가 생방송부터 말씀드렸지만 북대화 회의가 끝나면서 엄청난 내용들이 계속해서 물론 확인이 필요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계속 나옵니다. 이걸 제가 계속 분석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대만 전문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앞으로 시진핑 퇴출에 대한 방안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여기 세 가지 방식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예. 그냥 뭐 다 몰아내야 된다고?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고,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공산당 소속들은 어쨌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면을 주고, 그 시진핑이 물러나는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즉, 이제 연착륙 방식이 가장 이제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뭡니까? 예, 짱요샤나 원자바오나 왕양 또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우려스러운 게 시진핑이 또 교묘하게 되치기 할 거라는 거지. 이거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골차가지고 피곤해집니다. 지금은 그냥 시진핑이 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고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성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이제 본물 터지시 북대화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자, 편집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응원과 후원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